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개학을 하고 나면 동시에 이제 늘어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신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사전교육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기 학부모님들의 체크리스트, 학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이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2.1%,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 최근 10년 내의 응답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온 것이 언어폭력입니다. 39.4% 정도 나왔는데요. 뒤이어서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이 각각 15.5%, 사이버폭력, 성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의 유형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상하시는 부분이랑 비슷한가요? 생각보다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강요와 같이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일단은 많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생각보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폭력, 금품갈취 이런 부분들은 좀 많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폭력, 그 다음에 정신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한 말들이 학교폭력이 신고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행동. 우리 애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놈, 이런 말들. 사실은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는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이나 구체적인 빈도수, 경우에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모욕적인 표현인 것은 맞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안 씻어? 가난한 냄새나. 또는 누구누구 남친 꼬셨다며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패드립, 성적 발언 등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명예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예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었고 어느 날 급식 시간에 반찬으로 이제 오이가 나왔는데 B 학생이 A 학생한테 A 얼굴만큼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A 학생의 별명이 오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나 친구들이 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B 학생이 악의적으로 별명을 부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A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 사례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별명을 부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상대 학생이 거절의 의사표시 하지 마 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힌다면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하지 말라는 말 계속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막 장난치면서 같은 말을 막 무한정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나 밥 사줘, 해줘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친구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을 삐죽거린다는 행동이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 피해 학생이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진지충 이런 식으로 또 놀리거나 반복해서 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게 사안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꼭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인데요. 일단 신체폭력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집단 따돌림인데 따로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고 하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학생을 놔두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그 방을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기 싫은 방에 계속해서 강제로 초대해서 뭔가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돌리는 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도 은근한 따돌림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꼬는 듯한 말을 해놓고 비꼬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A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놓고 A라는 친구가 항의를 하면 나는 B, C한테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 학생이 B 학생한테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했어요. 근데 B 학생이 다른 일이 있거나 공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엄마가 안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한테 다시는 뭐 하자고 안 해, 앞으로 절대 먼저 같이 놀자고 안 할 거야, 뭐 나는 너가 놀자고 할 때 같이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비꼬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B라는 학생이 사과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됐어, 이미 버스 지나갔어,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일반화해서 B는 노래방 가는 걸 싫어해, B는 나를 싫어해, B는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되다가 B는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 그러니까 B한테는 어디 가자는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그날 그냥 가지 못해서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 얘기들이 마치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이랑 놀기 싫어하는 학생처럼 소문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이에게도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피해를 입는 학생들한테도 지도를 해주실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한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행동을 하는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법 내지는 그런 용기를 좀 지도해 주시는 것이 제가 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부하거나 또는 거기서 화를 내면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농담이었는데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허허 같이 웃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행동을 한 A 학생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막상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목격한 학생들이 그냥 B도 같이 웃던데요, B도 같이 웃으면서 장난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의사 표현의 방법을 미리 사전에 지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톡이든 아니면 요새 친구들 많이 쓰는 뭐 인스타그램이든 DM이든 그런 내용으로 적절한 증거 자료로 남겨놓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는 아주 높진 않지만 막상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성범죄. 요즘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처벌이나 처분은 대단히 높은 정도의 유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신체 접촉.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상대방의 뭐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바지를 내리거나 이런 행동들은 예전에 부모님들 기준을 생각하면, 아니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다 하고 놀았고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고 범죄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판례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두 다 성범죄로 분류가 되고 그에 상응해서 학교폭력 처분이나 형사 절차까지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조언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 사용 관련돼서 좀 주의를 많이 주셔야 돼요. 휴대전화 요즘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나는 이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른 친구들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또 행동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상담 오는 유형은,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는 허위 영상물 제작, 이제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 이제 그 부분인데요.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게 저도 느껴져요. 체감적으로 1년 전, 6개월 전에 상담했을 때 학생들이 갖고 온 거랑 최근에 보는 것들을 보면
완전히 이제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의 심각성도 늘어나고 있고,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배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범죄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인 경우에도 가정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일반 형사법정으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그 다음에 지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몸, 엉덩이나 가슴을 특별하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찍은 건데 그것도 카찰인가요? 그것도 카메라 등용 촬영입니다. 절대 찍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그런 성향을 보이거나 한다 그러면 적정한 단계에서 심리치료 내지는 가정에서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휴대전화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과 교환해서 본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일이 터져서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일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성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 도중에 그걸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배포하기도 하고,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 과정 속에서 촬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좀 강하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대가 동의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서로 합의하에 했더라도 부모님이 형사적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합의하에 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양쪽에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A 학생 쪽에서 신고를 하면 똑같이 미성년자 B 학생 쪽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거를 고소까지 하시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다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사진, 몸 사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내 몸 사진을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또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보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받지도 않도록, 그리고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신학기를 맞아서 부모님들의 체크리스트, 학부모님이라면 꼭 교육시켜야 할 학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들로 문제가 되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